2위와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특집 뉴스탑 10.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도 혹은 이렇게 법 집행 자체가 무산이 됐어도 모두 큰 뉴스일 겁니다. 오늘 이 소식 저희가 준비한 것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과천을 출발했던 공수처 수사팀이요. 관저 앞에서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히는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 화면으로 하나하나 만나보면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6시 14분부터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이 오후 1시 30분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지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른바 한남동 5시간 이 대치 어떻게 먼저 총평을 하시겠어요? 저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정말 OECD 12경제국이고 정말 GAC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선진국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보신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세계인들이 다 이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아마 세계인들은 이게 뭐 오징어 게임인가? 라고 아마 그런 착각을 하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어떤 이 불법 논란도 있지만 그런 합법적으로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간 상황들 그리고 이거를 경호처와 그 군인들이 막아서는 과정들 그리고 대통령은 일체 나오지 않고 이 경호처 경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보호했던 이런 모습들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던 이 대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맞는가? 특히 우리 국민들은요. 오랜 민주주의 역사에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민주화 산업화를 이뤘다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과 사법당국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을 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는 총평을 먼저 해주셨어요. 한남동 대치, 한남동 회군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여러 기사 제목들이 오늘 쏟아졌는데요. 일단 보신 그대로입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공수처는 왜냐하면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쯤에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입했고 안전 문제라고 했지만 왜 예상보다 빨리 철수하고 집행을 중지했는지 이 부분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도열 교수님. 근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집행을 중지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처음에 우리가 많은 방송을 할 때 그 아침부터 그 상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지자들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저지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의회 경로로 통해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또 관저로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막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그러니까 관저 안에까지 들어간 거죠. 정문까지. 근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리고 경호처에서 그 안전구역을 이유로 해서 이제 불허한다 하는 그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문에서 계속해서 그 관저 문 앞에서 계속해서 그 수방사 병력들하고 또 경호처 직원들하고 또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직원들하고 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대치했는데 일단 공수처의 판단은 바로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무력으로 그걸 뚫지 않는 이상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판단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다가 또 자칫 불상사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문제 얘기로 든 게 안전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그 군인들, 경호처 직원들 그게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도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6일까지니까 일단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집행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관저 앞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공수처로서는 1차 시도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지지선 앞에 그 지지자들 저지선 앞에서 막힌 게 아니고 관저를 정문을 통과해서 관저 앞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1차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무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지금 화면이 이제 오늘 오전 화면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고 아까 봤듯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저렇게 한 100m가량을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있어요. 저 오르막길이 올라가면 관저 건물이 나타나고 보신 1차 흰색 철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뒤에 저렇게 버스가 길목을 막고 있어서 1차 대치, 2차 대치가 있었습니다. 시간 말고 제가 화면을 좀 바꿔서요. 공간으로 대치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경부 대변인님, 네. 여기 자주 가보셨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봤습니다. 여기가 그 1차 대치, 아까 얘기했던 오늘 오전 8시 5분쯤에 80여 명이 진입을 했는데 아까 노동일 교수 말씀처럼 지지자들과의 그 대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대치는 통과했고 2차 대치가 바로 공수처, 경찰, 군과 군은 수방사 55 경비단 대치인데 아까 그 버스 일단 2차 대치가 가장 오전에는 핵심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수방사 55 경비단에 대해서 군인들 아니냐, 맞습니다. 군인이긴 한데 예. 수방사 소속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할, 이른바 어떻게 보면 지휘를 받는 쪽은 경호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군을 동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 대통령 어떤 관저를 경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경호처에 어떤 예속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2차 대치가 9시 정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군 소속이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렬하게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을 관저 앞으로 재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온전하게 경호처 직원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경호처장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잠시만요. 화면을 다시 보면서 얘기해야 될 텐데 뭐 몇 번 가보셨다니까 저 오르막길 위에 바로 버스를 놓은 게 영선 대통령실과 경호처 생각은 애초에는 저 버스로 가로막고 뭔가 여기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다가 일단 관저 앞까지는 체포영장과 그 수색영장을 갖고 들어오게끔 저지선을 여기서 설정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우려한 거는 앞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막았을 때 거기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하고 경호처에서 그 시위대를 그 지지자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열어준 것 같고요. 거기에서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관저로 이어지는 도로에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2차 대치를 했는데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버스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한 55 경비단 쪽이 쭉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수처나 아니면 공수처 직원과 경찰 등과 몸싸움을 하다 보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실탄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실탄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지휘는 경호처에서 받지만 소속 자체는 수방사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차라리 위로 올려와서 경호처 입장에서도 경호처 관저의 내부를 진입 안 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노선을 좀 위로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그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갔을 때는 공수처가 뭔가 비교적 순조롭게 영장을 집행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체포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관측이 오전까지는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 핵심은 이 3차 대치입니다.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한 3시간 가까이 관저 앞에서 대치, 공수처 자체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하면서 여기서 길어졌고 결국 1시 반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다시 아까 나왔던 내리막길로 관저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공수처의 공식 발표는 관저 안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얘기인데 대통령도 이걸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기가 이제 옛날에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습니다. 꽤 이제 이게 좀 빌타길이 꽤 높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아마 버스를 배치한 거는 대통령을 체포해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한 저는 그런 방어막이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를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거기 검색대가 있어요. 예. 1층은 일단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이고 또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2층에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지금 이번에 공수처가 일단 검색대 안으로도 못 들어간 거죠. 그 밖에서 일단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 안에 1층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명성 법률비서관 아마 이분은 제가 그만둔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변호인단에 아마 합류할 걸로 알고 있고 예. 정호윤 지금 시민사회 비서관 여기가 아마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곽근 변호인, 김홍일 변호인 이 두 사람 변호인과 함께 윤상현 의원이 또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중재하겠다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대통령 부부는 아마 이 건물의 2층에 예. 본인들의 어떤 이 그 집, 이제 침실과 있고 이쪽에 아마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나머지 이제 참모들은 그 아마 1층에 거기에서 이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인 다시간 30분 동안의 어떤 대치 상황을 아마 뭐 TV로든지 아니면 직접 뭐 눈으로 밑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거기서 현장에서 아마 지켜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대통령도 이걸 다 지켜봤고 여러 가지 그 변호인단 혹은 경호처장의 일정 부분 보고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다 모든 걸 실시간으로 뭐 본인이 유튜브든 방송을 통해 봤고 이 정도의 법 집행은 말도 안 된다는 대통령 확고한 생각 때문에 경호처도 그렇게 움직였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없으면 사실은 자칫하면 지금 이제 전부 다 법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호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특히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다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걸릴 경우에 나중에 연금이나 굉장한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에 공수처가 전부 다 이 채증 어떤 카메라들 다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시적으로 이걸 막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상황에서 물론 박종준 이제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확고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조사받겠다고 그러면 뭐 경호처장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받겠다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본인은 일단 움직인 것이고 아마 이제 경호원들과 아마 수방사 요원들 같은 경우는 꽤 아마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지시기 때문에 따랐지만 예. 문제는 이게 나중에 법적인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시 뒤에 화면에서도 만나보겠지만 윤상현 의원도 뭐 본인이 중재하겠다면서 관제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왔고 오늘 그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윤갑근, 김홍일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일부 사진에 포착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중지하겠다면서 3시간 전에 다시 과천으로 돌아갔고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제가 속보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원 비서관님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윤 대통령 측 얘기는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한 증거 조사로 탄핵 심판 걸러내야 된다. 이 탄핵 심판 얘기보다는 조금 전에 나왔던 첫 번째 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이다. 지금 무산됐잖아요. 5시간 30분 대치 만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번 법 집행은 부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협조할 뜻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결국에 이렇게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유도 결국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고 어떤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의지보다는 수사가 불법이라느니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느니 이런 식의 궤변만 계속해서 늘어놓다가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는 사실 비슷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법인 거죠? 이 공수처가 청구했던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가 됐습니다. 판사가 적법한 영장 청구했으니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판사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시민들을 향해서 사실상 정치 선동을 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어떤 대통령은 지금 전반적인 수사 상황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면 모든 게 다 불법입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이렇게 경호처를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거야말로 부당하고 부정의한 행위다. 이거야말로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 됐던 거다.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인데 이거는 대란죄 수사를 왜 공수처가 하고 그것도 뭐 형사소송법 왜 서부지법의 그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전례 없는 영장 발부로 과도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부당하다라는 건데요. 공수처가 물러간 다음에 대통령 측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노도열 교수님, 오늘 5시간 30분간의 이른바 한남동 대치 때 가장 일촉즉발의 상황이 뭐였냐면 공수처의 얘기는 관적 호압, 그러니까 200m까지 접근을 했는데 팔짱 낀 군인, 그리고 혹은 대통령 지시고 하는 200여 명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벽을 쌓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아까 이제 그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지금 집행을 중지했다 하는 것에서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어떻게 집행을 해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팔짱 낀 군인 200여 명이 벽 쌓고 막았다 이럴 때 그걸 뭐 물리적으로 뭐 차면 뚫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러나 그런 몸싸움을 통해서 저걸 집행까지 한다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 과정에 저와 같이 방해하는 것, 응하지 않는 것,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싸움으로 막는 것, 이건 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중으로 하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호처와 그 경호처 지휘를 받는 군인들 입장, 또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경호처 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거든요. 안전구역을 그 경호처장이 설정했고 집행을 불허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했다 하게 되면 그 본인들은 경호처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법익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그러면 경호처법에 따른 이 행동을 공무집행 방해로 다 의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정당한 법 집행에다 그건 나중 판단 문제고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공수처에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몸으로 막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박정동 경호처장 등을 공수처에서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건해서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 그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위관상 공무집행 방해 구성 요건은 되는데 경호처법에 따른 행위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초유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들은 다 그런 후폭풍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초유일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단계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또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정말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주의 깊게 헌법과 법률을 살펴가면서 해야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규정만 되면서 해석만 되면서 이렇게 정말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김기용 부대변인님 대통령실에서 계셨는데 보니까 알려지기로는 200명 중에 경호처 소속의 그 군인들 말고 대통령실 직원도 일부 스크럼을 짜고 벽으로 가로막았다는데 괜찮은 겁니까?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많이 동원을 돼서 거기에서 했다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논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갔을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이거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이거는 무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윗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라 대통령 직원들이 일단 지금 용산 관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런 불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조금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선과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가 있다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수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정은 짓지 않지만 혐의를 받고 있죠.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했을 때 물론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만 예외 없이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가장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의 부분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 형사소송법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법 적용이라는 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정답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노돌 교수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가 다시 관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후퇴를 한 다음에 입장 밝힌 것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이 부분이에요. 관저 코앞까지 접근을 했지만 경호처장이 안 된다고 했고 팔짱 낀 군인과 대통령 실권 대략 합쳐서 200명이 스크럼 짜서 본인들을 못 들어가게 해서 막았다는 건데요.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대한 조치 없이는 관저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관저 문은 열어줬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무효다 이런 입장이겠죠.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래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오늘 임명된 박종준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장 짚어봤던 것 중에 우려가 됐던 건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경찰 대 경찰 간. 뚫으려는 공수처, 수갑, 포승, 경찰봉을 지참했고 뭐 가능하다면 실탄도 가져갈 수 있었다. 근데 이미 실탄 얘기는 이 경호처, 대통령실 경호처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군 특공대도 투입할 수 있다. 가능한 무장 수준을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김기현 부대변인께서는 일부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호처도 경호법에 따라서 막은 거고 전반적인 공수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법 대 법으로 붙었을 때 이게 경호처가 경호법을 내세워서 이렇게 막을 만한 이유는 정당한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111조에 두 가지 경우에 저런 시설물에 있어 관리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적법한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저걸 허락을 하지 않은 것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걸 막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경호처 직원들과 군 수방사 병력도 거기 경호처 배속된 수방사 병력도 경호처장이 적법하게 판단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전구역에 대한 수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판단에 근거해서 저가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법이 충돌할 때 공무집행 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가 법령에 의거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법령에 의거한 행동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경호처 대통령 관저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 불허한 상황의 명령에 따라서 밑에 직원이 그럴 수밖에 것이거든요.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당장 무슨 공무집행 방해에 죄책을 묻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재판까지 간다면 기소가 돼서 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 자신들의 경우를 봤을 땐 공무집행이다 하는 거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공수처는 그러니까 체포하겠다고 들어갔고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가 안 된다, 불허한 법 대 법이 부딪히는 거에 지금 당장 노 교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 방해한 것도 결국 법령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현종 의원님. 일단 대통령 관저가 있고 뭐 대통령의 손톱만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게 바로 경호처의 최근접, 초근접 경호인데 오늘 공수처 검사 한 80명이 갔고 수방사 55경비단 여기는 또 대통령,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겼고 관저 외곽 경비를 시작하면서 경호처가 지휘 통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중경호의 관저 200m 앞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결국 본인이 물론 뭐 부당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니까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의 경호처나 혹은 대통령 직원, 하부 직원들을 맡고 본인은 숨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권에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노동현 교수도 이제 그 막은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이 합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에서 이 110조와 120조를 제외한다라는 수색 영장에 그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물론 뭐 이게 월권이 아니냐는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 어쨌건 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따지면 이게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호처도 협조할 의무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무리 법적으로 본인들 경호처법에 따랐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지경까지 온 것 자체, 저는 이거는 이 대통령의 책임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벌써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경찰청, 서울경찰청장 다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본인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지시에 따라서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법에 위반되게 했는데 그 지시자인 윤 대통령이 나는 수사 안 받겠다. 그냥 내란 이 헌법재판소만 가겠다. 이 태도가 지금 바른 태도인가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맞춰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수사에 대한 일단 로드맵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서 받겠다. 자, 국가수사본부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겠다. 거기 그래야지만이 내란죄 합법적인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체포영장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수사에 대해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 그리고 부당하다, 이 불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판단 누가 하죠? 우리 시민들이 내가 영장 가져왔는데 이거 불법해,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판단은 법원에서 결국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판단하죠? 일부 그 지금 화면에 보면 저런 꽤 군사 시설을 보는 듯한 군 장비가 한남동 관저에 투입이 돼서 아니 군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경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논란이 있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아니라 선을 그었고 보신 그대로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호처가 지휘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군용차와 그 군인들 200여 명도 경호처가 관리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부장들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경고합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즉시 발생할 수 있다. 연금 혜택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민주당에서는 밑에 사람들이 뭔 죄냐라고 하면서 경호처장, 경호차장을 겨눴고 처벌받지 않게 현명한 선택 내려주길 경고한다. 노정면 대변인은 아예 연금 혜택도 다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중심으로 여러 구조도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그 경호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감사합니다. 1대 경호처장이 김영현 전 장관이었고 지금 인해 장막을 쳐서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은 건 바로 박종준 2대 경호처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처장도 야권의 비판, 논란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같이 경호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력도 있더라고요. 박성미 비서관님, 민주당에서는 연금도 못할 수 있다. 밑에 사람들이 뭔 죄냐라고 하면서 경호처에 관련된 것도 고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사실상 이 관저에 진입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오늘 이렇게 영장 집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경호처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경호처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도 그것과 별개로 이미 법원에서 형소법에 예외되는 적용까지도 명시를 하면서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 안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았던 근거를 원천 배제해서 혼란을 축소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호처에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를 막아서는 거,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공수처와 이 법원에서도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오늘 반복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호처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호처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내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경호처가 사설 경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고 분명히 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행위들이, 이것을 막아서는 행위들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지시에 무리하게 따라야 되는 이런 하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여기에 이런 부당한 위법한 명령에 따라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의 위법적인 이 수사 회피 전략에 경호처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한 거죠. 잠시만요. 경호처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대략 계산을 보니까 한남동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과천으로 돌아간 지 한 3시간 만에 경호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1급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 그리고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면서 무단 침입했다. 이게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어요. 불법 행위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 김기현 부대변인님, 이 얘기는 들어온 곳 자체가 불법이니까 1차, 2차 저지선이든 뭐든 말도 안 돼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네, 경호처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경호처 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처장이나 차장 말고 그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실의 주인이 누구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손님이다. 어차피 5년 뒤엔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위법한 지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호처법에 근거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그 처장이 지휘를 내렸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정확한 비판을 하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법과 법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 법에 근거해서 뭔가 행동을 한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김경부 대변인, 제가 경호처에 오늘 조금 전 입장 발표를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1차, 2차는 물론 뭐 대체했지만 넘어갔거든요. 3차 관저 앞에서 안 됐지만. 그럼 저 경호처 얘기만 봤을 때 불법 행위, 그러면 부적절한 법 집행이면 아예 1차 때부터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마치 영장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되 뭐 약간의 중지하듯이 우리 절충점을 찾자. 그래서 나중에 후폭풍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3차 저지선까지 뚫려준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차 대치를 피하고자 하는 부분은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안으로 사람들을 들여서 거기에서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만약에 경호처의 입장 그대로 만약에 1급 보안시설인 기밀 시설을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셨다고 한다면 이건 경호처 입장에서 어떤 물리적 행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면 공수처는 본인들이 물리적 행사에 다쳤다고 일부 몸싸움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둘 다 공기관들입니다. 공적 기관끼리 충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그 근본적인 걸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의 대통령의 상황을 무조건 문제라고 삼는 거는 좀 너무 좀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이 됐고 1시 반쯤에 집행을 중단하고 과천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제부터 오동훈 경호처장의 고심이 꽤 짚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용산의 경호처가 완강했던 탓도 있겠지만 공수처가요 아침에 기세 좋게 갔을 때만 해도 그리고 체포 시도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고 심지어 예상보다 일찍 집행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